여러분 알고 계셨나요? 통계에 따르면은 주식 투자자의 약 95%는 장기적으로 손실을 본다라고 합니다. 3에서 4%는 본전, 그리고 진짜 수익을 내는 사람은 단 1% 뿐이죠.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을까요? 핵심 이유는 바로 손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입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, 주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단리로 움직이지 않습니다. 복리로, 즉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움직이죠.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계좌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. 예를 들어 어떤 주식이 50% 상승했다가 다시 50% 하락했다고 가정해볼게요. 수익률은 얼마일까요? 50% 올랐다가 50% 떨어졌으니 본전이라고 생각하셨나요? 그렇다면 아직 투자를 시작하지 않는 게 좋으실 것 같네요. 정답은 25% 손실입니다. 왜냐하면 주가는 복리로 움직이기 때문이죠. 계산해볼까요? 1 더하기 0.5와 1 빼기 0.5를 곱하면 0.75, 즉 25% 손실입니다.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1만원짜리 주식이 50% 오르면 1만 5천원이 됩니다. 여기서 50% 하락하면 얼마가 될까요? 1만 5천원의 50%는 7,500원입니다. 결국 1만원이 7,500원이 된 거니까 25% 손실 맞죠? 이처럼 주가는 복리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. 자, 예를 하나 더 볼게요. 주가가 매일 10%씩 10일 동안 오른다면 수익률은 단순히 100%일까요? 아닙니다. 실제로는 약 159% 수익이 납니다. 반대로 50% 손실이 2번 연속 나면 어떻게 될까요? 마이너스 50%에 마이너스 50%니까 100% 손실일까요? 다시 계산해보면 1만원이 5천원이 되고 5천원이 다시 반으로 줄어 2,500원이 됩니다. 결과는 75% 손실입니다. 주식은 상장 폐지가 되지 않는 한 영원히 될 수 없지만 회복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. 이 복리 구조 때문에 생기는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 있습니다. 첫째,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최종 수익률은 단순합보다 훨씬 더 커집니다. 둘째, 주가의 지속적인 하락이 있어도 손실률은 단순합보다 작게 나타납니다.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 희소식입니다. 오를 때는 더 많이, 떨어질 때는 덜 손해보기 때문이죠.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.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면 결국 손실이 나는 구조입니다. 앞에서 본 예처럼 50% 상승 후 50% 하락은 25%의 손실로 이어집니다. 이것을 기하평균이라고 합니다. 기하평균은 변동성이 커질수록 수익률은 점점 줄어드는 구조예요. 쉽게 말해 수익과 손실의 폭이 클수록 결국 수익률은 낮아진다는 뜻입니다. 그럼 문제 하나 더 드릴게요. 어떤 주식이 50% 손실을 봤다면 본전으로 회복하려면 수익률은 몇 %가 필요할까요? 50%라고요?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아직 투자를 시작하지 마세요. 정답은 100% 수익입니다. 저 1만원이 5천원이 되었는데 여기서 50% 수익이 나도 7,500원밖에 안 됩니다. 100% 수익이 나야 다시 1만원이 되는 거죠. 이처럼 손실이 커질수록 회복에 필요한 수익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. 예를 들어 1% 손실은 1% 수익으로 회복 가능하지만 10% 손실은 11.1% 수익, 80% 손실은 400% 수익이 필요합니다. 즉 손실을 줄이기만 해도 계좌를 지킬 수 있다는 거죠.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수익만 쫓고 손실 관리는 소홀히 합니다. 그래서 대부분이 투자에 실패하는 거예요. 그럼 또 하나 문제. A씨는 10% 상승 후 10% 하락, B씨는 20% 상승 후 20% 하락, C씨는 50% 상승 후 50% 하락은 했습니다. 누가 가장 수익률이 높을까요? 이제 셋 다 손실인 건 다들 아시겠죠? A씨는 1% 손실, B씨는 4% 손실, C씨는 25% 손실입니다. 이 계산만 봐도 알 수 있죠. 변동성이 작을수록 손실도 작아진다는 사실을요. 자, 마지막 문제 하나 더. A씨는 30% 수익 후 20% 손실, B씨는 20% 수익 후 10% 손실을 봤습니다. 누가 더 수익률이 높을까요? 정답은 B씨입니다. A씨는 4% 수익, B씨는 8% 수익입니다. 조금 적게 벌어도 조금 덜 잃는 것, 즉 변동성을 줄이는 것, 결국 그게 더 큰 수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. 아무리 좋은 종목을 알고 있어도 손실을 관리하지 못하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. 실패하는 95%는 손실 최소화를 무시하고 수익 극대화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. 주식에서 손실은 정상적인 현상입니다. 하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성패를 좌우합니다. 마무리하면서 정리해볼게요. 첫째, 수익을 늘리는 것보다 손실을 줄이는 게 더 중요합니다. 둘째, 크게 벌고 크게 잃는 것보다 작게 벌고 작게 잃는 게 더 좋은 전략입니다. 셋째, 수익 극대화보다 손실 최소화에 집중해야 합니다. 우리는 늘 손실을 줄여라, 변동성을 줄여라 라는 말을 듣습니다. 하지만 오늘 내용을 통해 그 이유가 명확하게 느껴지셨길 바랍니다. 그렇다면 변동성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?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. 오늘 영상은 주식 투자 ETF로 시작하라 라는 책의 내용을 참고해 만들었습니다. 이런 영상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